자, 11, 12월은 민법하고 개론 1차만 하고요. 시간도 3시간씩. 이거 좀 부드럽죠? 우리가 식사로 말하면 이제 뭐 숭늉 같은 거 미리 먹는 거죠. 연습을 통해서.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을 오시면요. 좀 뻐고워요. 갑자기 막 진동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하여간 일찍 나오신 게 아주 잘한 거고요. 합격자를 보면 일찍 나온 순서로 붙습니다. 독특하죠? 일찍 나온 순서로 붙어요. 무슨 의미냐면 일찍 1월 나오신 분보다는 우리가 먼저 합격자 수 많이 찍기. 그리고 1, 2월에 3월에 오신 분은요 1, 2월보다 합격자가 적습니다. 이렇게 뒤로 할수록 합격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하여간 처음부터 시간 있을 때 느긋하게 강의할 때 그때 많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어차피 이건 나중에 해요. 하는데 그때는 짧게 합니다. 지금 이렇게 길게 하지 않고. 이제 1월 달에는요 자리만 나가고 끝이에요. 끝. 그래서 읽어보세요. 해설하지 않습니다. 지금 2시간 동안 해설을 하는데 1, 2월 달에는 그냥 자리에 나가죠. 읽어보세요. 끝. 궁금한 사람은 11월 동영상 보세요. 이렇게 한다고. 예? 그럼 불리하죠 아무래도. 1월 달에는요 이거 해설하지 않습니다. 자리만 나가요. 각자 1월 오신 분들 각자 그냥 보고 읽어봐. 그런 뜻이구나. 읽어보고 이해를 잘 못하셔도 깝깝하면 11월 동영상을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지금 1, 2월 강의도 듣기 어려운데 11일, 12월 듣기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내가 뒤로 밀리게 된 거든. 자, 투자한다는 뒤집을 수 있어요. 뒤집습니다. 공유 지분이 많은 사람이 내가 더 커 주장할 수 있고 신랑이 감옥 가서 3년 안 나오는데 자식 10명이 생겼더라. 쌍둥이가 뭐 5씩 10명이더라. 그러면 내 자식 아니다. 뒤집을 수 있어요. 만약에 본다 그러면요 무조건 인정해야 돼. 자, 그런 뜻이고 투자한단 말이요 뒤집을 수 있어. 번복할 수 있어요. 본다니 어려운 말로 간주한다, 의지한다. 다 일본 말이에요. 이게 외워야 돼요. 무엇으로 간주한다, 무엇으로 의지한다, 무엇으로 본다. 같은 말이에요. 요즘 이제 한글을 많이 써서 본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시험 중에 무엇으로 간주한다, 무엇으로 의지한다, 무엇으로 본다 같은 말이다. 투자한다는 그냥 하나밖에 없는데 무엇으로 간주한다, 의지한다, 본다 뭐라 같은 뜻이라는 거, 같은 뜻이라는 게 앞으로 주로 법조인을 본다로 돼 있어. 무엇으로 본다. 너 오는 걸로 봐 이렇게. 얘는 증거가 있어도 번복할 수 없어요. 이거 특이하죠. 얘는 무조건 따라야 돼. 뒤집지 못해. 예를 들어보죠. 주택임대차가 이제 우리가 시험범위 있거든요. 금년에 2문제 나왔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요 임차인을 위해서 만든 특별법인데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택임대차는 몇 년 보장되죠? 몇 년 보장되지? 몇 년 보장되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틀어야 되는 몇 년? 그렇죠. 2+2 지금 정답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2년이 보장돼. 2년이 보장되고 플러스 2년이 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2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2+2에서 4년까지 가네요. 이거 뭐야? 근데 요 2년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 2년은 자동 보장.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세를 살고 있는데 2년 살고 2년 더 살 수 있죠? 근데 더 살 수 있는데 근데 문제가 집주인이 아니야 나가. 내가 들어와서 할 거야. 그럼 나와야 돼. 특징이 있어. 아셨네? 집주인이 내가 너한테 세를 2년 줬는데 너 나가라. 그래야 내가 들어와서 살아. 라고 하면요 무조건 비워야 돼. 이렇게 돼 있어요. 법이. 이게 2년 플러스 2년은 맞는데 이유가 있어요.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 또는 집주인의 아들, 딸과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계 존비 속에 들어오면요 방을 비워줘야 돼.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죠? 나중에 배우는데 자, 그래서 2년 보장. 얘는 확실히 보장이고 얘는 부분 보장이죠. 자, 2년이 보장된다. 그래서 보시면 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 임대차 기간이 없어요. 또 1년이야. 이렇게 1년. 2년이 안 돼. 그런 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고요? 그때가 추저한다 본다요. 본답니다. 본다요. 무조건 2년 보장. 무조건. 그래서 얘가 뭐가 중요하냐면 봐. 2년 보장되는데 기간이 없어요. 임대인 임차인 사이에 계약을 했는데 기간이 없어요. 무조건 2년 보장이고 아셨나요? 근데 막 1년 했어요. 1년. 임대차 1년 했어요. 주택. 그럼 얼마 1년 하고 나올 수 있나요? 임차인이? 나올 수 있어 없어요? 나올 수 있죠? 1년 더 할 수 있나요? 그죠? 2년 보장. 근데 임대인이 야 너 1년 했으니까 나가 소리 할 수 있나 없나요? 없습니다. 없죠. 이게 기본이죠. 아시죠? 이런 거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주택 임대차를 정하지 않았어요. 몇 년? 1년 미만 1년 했으면 그래도 2년을 본다기 때문에 본다. 무조건 2년 보장이에요. 번복할 수 없어요. 임대인이 야 이놈아 네가 임대차 6개월 했잖아. 소용없어요. 무조건 2년 보장이지. 보장에 본다니까 엎어치지 못해. 하셨네? 본다. 무조건 따라야 돼. 그게 무조건 본다는 번복이 안 된다. 번복이 안 되고요. 번복 안 된다.
그런데 그 이제 1번은 시험에 나올 수 있고 2번은 성년 의제 뭐죠? 어른으로 간주한다. 의제. 본다죠? 의제가 뭐라고? 본다. 간주한다. 같은 말인데 우리 민법이 성년 의제 어른을 본다. 우리나라에서 몇 세부터 성년이죠? 몇 세? 18세? 아니고 몇 세부터 어른이요? 몇 세부터? 20세? 아니고 만 18세 아니고 그 19만 빼고 18, 20이 가네죠. 만 19세예요. 19세. 우리나라 이제 보통 20세지만 만 19세가 성년이거든요. 성년 어른이 언제부터 성년이라고? 만 19세. 만 19세 무조건 만이요? 호적이 아니라 무조건 만입니다. 호적 주민등록상 실제 태어난 날에 만 19세가 성년입니다. 만 19세. 넘어야 돼. 성년자 이거 어른이 되려면 만 19세는 실제 나이는 25인데 호적이 늦었다 그러면 무조건 호적 기준으로 해서 요즘 호적이라고 하지 않고 가족관계 등록부 그러죠. 예전에 호적 그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따져 만 19세 성년인데 어른이요? 어른이 되면요 어른은요 19세부터 어른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부모님 말 안 들어도 되고 아셨습니까? 지 맘대로 결혼할 수 있고 땅 팔고 살 수 있어요. 이혼도 내 맘대로예요. 근데 어른이 돼야 되는 보세요. 자, 미성년자가 혼인했어요. 무슨 소리죠? 17살짜리 혼인했어요. 그러면 어른으로 본다요. 무슨 소리냐면요. 지금 우리가 미성년자가 원래 이제 혼인할 수 있는데 미성년자 혼인했습니다. 18세가 혼인했어요. 아직 미성년자 그 어른을 보기 때문에 혼인한 미성년자는 마음대로 물건 살 수 있고 집 팔 수 있어. 아시죠?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미 혼인해서 신랑이 됐죠. 부인이 됐는데 그 뭐랄까 시아버지 시어머니 또는 장인장 말 들을 필요 없어.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어른이 됐단 말이에요. 어른이 돼. 그러니까 결혼해 어른이 되는 거죠. 물론 20세에 결혼하면 당연히 어른이지만요. 미성년자가 결혼해도 어른을 봅니다. 원래 미성년자에게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취소하지 못해. 아시나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집을 팔았다 취소할 수 있어요. 나중에 배워. 미성년자가 집을 팔면 취소할 수 있는데 혼인한 미성년자가 집을 팔면 취소하지 못한다. 혼인한 미성년자는요. 침대 드리고 집 사고 다 할 수 있어. 아셨나요? 그러나 18세 미성년자 마음대로 못해요.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다. 근데 혼인한 미성년자는 어른을 본다. 주민등록상 미성년자 하더라도 혼인신고 됐다. 무조건 어른을 봅니다. 그때부터는 지 맘대로 할 수 있고 부모님도 취소하지 못해요. 아셨나요? 이게 성년이죠. 적어도 결혼할 나이 정도 결혼한 놈이 어른을 봅니다. 봐요. 본다. 미성년자 혼인 어른을 보기 때문에 미성년자는요. 언제든 집 사고 땅 팔 수 있고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차도 살 수 있어요. 카드 가입하면. 근데 혼인하면 그래요. 혼인하자면 안 돼. 혼인한 미성년자는 혼자서 집 팔고 땅 살 수 있어요. 누구 동의 없이 부모님 동의 없이. 이게 성년 의제 어른으로 본다죠. 요즘 사고 친다 그러죠. 이제 정식으로 결혼한 분들 저도 30 넘어서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10몇 살짜리들이 또 뭐 순간에 잘못할 수 있죠. 그래서 막 아기를 안 키우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기 가지신 분 보지만 얼마나 이쁩니까? 크면 말은 안 들어도 그래도 새끼가 이쁘잖아요. 저도 보면 26인데 말 되게 안 들어요. 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아들 말을 안 들어도 쫙 접하고 씹어도 지 엄마 그래요. 그래도 저놈이 없으면 누가 나를 엄마라고 불러줘. 그래 옆에서 그죠? 그럼 확 접하고 씹어도 참습니다. 근데 이제 미성년자들이 그죠? 18, 9 이런 놈들이 그냥 지끼리 살다가 애를 낳죠. 애를 낳아서 그러고 나서 이제 아무 책임 없이 애를 낳고 애를 버리는 거 있어. TV 맨날 그런 거지 그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결혼해서 애를 낳다 그런 축복받을 일이고 절대 그럴 일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애가 부실하게 태어나도요. 절대 자식 키우거든요. 키웁니다. 동물도 새끼들 키우는데. 근데 이제 올떨결에 그냥 우리말로 사고 쳐서 애를 낳게 되면 애를 안 보면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어디 무슨 센터다 홀터다 이런 데 내버리잖아. 막 책임감 없이 잘못해가지고. 그러나 이제 정식으로 결혼하게 되면 그런 일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정식으로 결혼해서 혼인신고가 되면 어른으로 본다. 그 이후부터는 모든 물건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팔 수 있고 집도 팔고 살 수 있어요. 아셨나요? 집도 계약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미성년자는 집 매매할 수 있어? 없어요? 안 돼요.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미성년자 혼인하면 어른을 본다. 본다. 뒤집어다. 아시죠? 본다. 주택입니다. 2년으로 본다. 2년 무조건 보장. 애가 결혼하면 미성년자 혼인하면 어른으로 본다. 뒤집어대 이걸 어른말로 성년의제 어른으로 본다. 성년의제 어려운 말인데 어른으로 본다. 미성년자 혼인하면 어른으로 본다. 자, 이게 답이고
인 보시면 인 사람이죠. 인 사람이다. 사람. 보통 사람 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걸 사람이라고 하죠. 사람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자연인, 하나는 법인. TV 보니까 나는 자연이다 그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자연인인데 우리가 숨쉬는 사람을 자연인 그래요. 그러면 보시면 자연인은요 언제부터 사람이냐면 엄마 뱃속에서 전부 노출 시부터 심폐기능이 멎을 때까지 사람이에요. 노출 시, 종지 시. 그럼 태아는 사람이다 아니다? 태아. 이거 봐. 요즘에 분당 차병 유명하잖아요. 유명합니다. 분당 차병은 해요. 인공 뭐 이런 거 많아요. 우리나라 유명한 분당 차병은 있지. 근데 거기서 이제 보통 10달에 애가 나는데요. 요즘 조산도 있고 늦은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50g으로 나온 애를 키운 적이 있어요. 살리더라고 그걸. 돈 엄청 들어요. 인큐베이터 넣고. 근데 자 이제 우리 집안에 누가요? 애를 낳았는데 조산해서 7달 만에 조산했어요. 10달이 되어야 이게 요놈이 저 뭐랄까 좀 몸도 갖추고 되는데 7달 만에 조산했어요. 예? 그럼 7달 만에 조산한 애는요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이요? 그러면요? 아니요 그래요. 사람이다 아니다? 과감하게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이다. 이제 맞습니다. 그러면 요즘 코로나도 심해서 애가 엄마 뱃속에서 12달 동안 안 나오고 있어요. 배가 이만합니다. 이제 안 나오고 있어요. 발로 걷어차죠. 엄마 아유 그래요. 걔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셨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 봐. 지금 이건 때문에 그래요. 태아가 엄마 뱃속에 12달 동안 있는데요. 산모를 밀어서 태아 죽었어요. 아셨나요? 이건 무슨 낙태죄예요. 아셨나요? 배가 이렇게 12달 동안 초사를 넣습니다. 좀 11달 가. 그러니까 12달 동안 뱃속에 얼마나 컸어요. 12달 동안 뱃속에 있는 산모가 있는데요. 그 산모를 밀어가지고 유산되면 낙태죄. 아셨나요? 아직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7달 만에 태어난 애를 밀어 죽이면요. 그건 살인죄예요. 이렇게 다. 아셨나요? 언제 기준으로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기준으로 해서 심폐기능이 완전 종지 끊었을 때 정지가 아니죠. 종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지를 고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폐소생술 CPR이라고 하잖아요. CPR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이거 봐. 만약에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 많이 배웠어요. 유치원에도 할 줄 알더라고. 뭐 배우기는 배웠지. 저는 해본 적 없는데. 자, 사람이 쓰러져서 심장이 멎었습니다. 멎었어요. 근데 심폐소생술로서 살려냈습니다. 사람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그죠? 죽을 뻔했죠? 죽을 뻔했잖아요. 죽진 않았죠. 그래서 심장과 폐가 완전히 멎어야 죽은 거예요. 심폐기능이요? 이거 봐요. 심폐가 기능이 완전히 끝났을 때가 죽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숨을 안 쉰다든지 또는 뭐 1분, 5분 이상 안 쉬면 좋겠지만 그래서 어찌됐건 일시적으로 호흡이 멎어도 죽은 게 아니라 심장과 폐가 완전히 심장이 안 뛰고 폐가 완전히 멎었을 때가 죽은 때다. 그러면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뭐 요즘 많이 들죠? 엊그제 왜 어떤 아기가 3살짜리가 뭐 교통사고 못하게 해서 죽었다 그래요. 한 1년 동안 이제 TV 나오던데 안 됐지. 그러니까 지 엄마 아빠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자인데 그래서 결국 이제 뇌사가 돼서 뭐 간하고 뭐 심장인가 하고 콩팥을 떼서 주고 같더라고. 이놈이 뇌사자라는 게 있죠. 뇌사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식물인간도. 자, 식물인간은요 의식이 없습니다. 의식이 없고요. 스스로는 음식을 먹지 못하지만 취식 여기를 뚫어가지고 유동식 넣어주면요 소화하고요 대수변 봅니다. 아셨나요? 의식은 없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뇌사자 뇌가 죽었어요. 여기는 사람이다 아니다? 이다? 사람이지 그죠? 둘 다 사람. 왜냐면 심장과 폐가 아직 뛰잖아. 그러면요 식물인간과 뇌사자를 뭐로 구분하나요? 제가 강의하는 건요 95%는 시험 나올 거 95%는 아니에요. 잘 보시면. 왜냐면 여러분이 지금 안 배우면요 여러분이 배울 수가 없어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험 나올 거 95% 플러스 5%는 시험은 안 나오지만 중요한 거예요. 꼭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A가 시험도 안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은 안 나와도 이거 시험 나오지 않아요. 안 나와도 우리가 앞으로 일상생활 하시는데 아주 중요해요. 꼭 알아두시고. 이거 5%거든. 이게 5%입니다. 이거 5%. 이거예요 지금. 근데 식물인간과 뇌사자를 뭐로 구분하지? 어떤 분 뇌는 죽었다. 맞아. 얘는 뇌는 살아있고. 그죠? 그러나 구별 기준이 있어요.
식물인간과 그리고 뇌사자를 뭘로 구분한다고? 뇌사는요. 뇌사 판정이 있게 되면 2주 내에 무조건 사망한다. 아셨네? 이 무조건 2주 내에 사망. 무조건 사망이죠. 의학적으로 뇌파가 딱 멋져. 그러면 그날 2주 내에 무조건 사망이에요. 아셨네? 2주를 못 넘겨.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뇌파가 딱 멎는 순간 의사와 뭐 변호사, 박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아셨네? 이 사람 뇌사는 함부로 결정내지 않고요. 의사가 담당 의사도 주치 모여가지고요. 의사, 뭐 변호사, 뭐 교수 이런 사람 모여가지고 10명이 모여서 판정을 해야죠. 이 사람 뇌사 판정을 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장기이식은 언제부터 하죠? 식물인간부터 하는 거예요? 뇌사부터 하는 거예요? 장기이식 뇌사죠. 하죠? 여기는 하지 못해요. 여기는요. 얼마 살지 모르죠? 1년 살 수도 있고 중간에 깨나게 돼요. 연속 보면 깨납니다. 어떤데? 중간에 깨나게 돼. 흔치 않게. 있어요. 의식회복. 얘는 식물인간은 얼마 살지 모르고 얘는요 2주 내에 사망하기 때문에 여기 뇌사자를 장기이식하는 거죠. 뇌사자. 어차피 2주 내에 사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단 전분 노출 시부터 심폐가 종지가 될 때까지가 사람이다. 그래서 태아는 사람이 아니다. 엄마 뱃속에서 12달이 있어도 사람 아니다. 그러나 7달 만에 태어난 조산하는 사람이다. 사람이다. 여러분 압구정이라고 하죠. 압구정 서울 압구정. 여러분 청주한시에 유명한 한명이 있어. 한명에 조선시대 세조를 도와서 이제 정권을 잡았죠. 한명에 청주한시 유명한데 그 청주한시에 그 영의정까지 있어요. 그 양반이. 근데 진짜 권리 누리다 죽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서울 지금 강남에 그것도 유명했던가 봐. 강남에 정자를 짓고 돌아다니는 그 정자 압구정이 아시네? 한 명의 정자 압구정인데 그때 압구정 이어진 거 지금까지 이렇게 한 명의 칠삭동이라고 그러죠. 들어봤나요? 한 명의 칠삭동이래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시기에 팔삭동에는 못 살아도 칠삭동에 산대. 그런 많이 들었어요. 저는 뭐 실진지 모르겠고요. 근데 한 명이가 칠삭동인데 그래도 비실비실해서도 정권을 잡는 아주 꽤가 많아가지고요. 한 명의 호가 압구정이에요. 지금 압구정동이 한 명의 호예요. 이게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세검정이랬잖아요. 서울에 세검정이 있는데 세검이 칼을 닦는다는 소리죠. 그래서 계유정난 그러죠. 조선시대에 이제 세조가 정권 잡을 때 김종석, 황분 이런 걸 죽이기 위해서 그 야밤에 세검정 모여서 칼을 닦는데 그게 세검정이 하셨네. 역사가 재밌습니다. 세검정 소리 많습니다. 세검정 청와대 옆에 보면 그래서 그 칼을 씻었다. 그래서 결의를 다진 거죠. 새벽에 이제 칼을 갈고 이제 궁중으로 쳐들어갔을 때 그게 세검정이라고 해요. 그게 다 한 명에 관련인데 한 명에는 칠삭동이야. 사람이다 아니다 이다 아셨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칠삭동이는 사람이지만 엄마 뱃속에서 12달 동안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법인은 법을 인정한 사람으로서 사단법이 있습니다. 사람의 단체 한국중개사협회 대한관리사 주택관리협회가 사람의 단체 사단 많이 들어봤죠? 이게 사람의 단체가 사단이다. 사람의 단체. 우리는 여러분 나중에 중개사협회 여기 가입하게 돼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개사는 한국 이것도 주택관리사는 대한이요. 대한 이렇게 돼 있더라고. 여기는 아파트 관리소장 뭐예요. 여기는 이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요. 중개사 아닌 사람은 가입할 수 있어 없이 없습니다. 중개사만 가입합니다. 중개사 이렇게 모여서 뭐 이익도 도모하고 뭐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자기도 그래서 한국중개사협회에서 이렇게 난리쳐가지고 이게 인원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문제도 어렵게 내고 있고. 근데 그 사람도 욕할 수 없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붙고 나면요 막 중개사 시험을 없애라 그래요. 예?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많이 나오기 싫지. 의사, 변호사 다 문을 줄여 하잖아요. 그죠? 의사, 변호사 똑같이 야 문을 줄여 왜 이렇게 많아 그러지. 학생들은 뽑아 그러고요. 의사도 변호사도 더 뽑아라. 우리는 그러고 의사, 변호사는 그만 뽑아라 이렇게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아주 지금 16만 정도가 개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압력탄지 굉장히 커요. 중개사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분들이 막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막 국회에 계속 압력을 넣어가지고 합격자가 너무 많다. 우리도 먹자기 힘드는데 줄여라 그래서 상대평가 튀려고 그래 지금. 얼마 전에는요. 상대평가랄까 영어를 할까 말이 많아서 영어를 쳐. 국제화 시대 그래서 중개사 영어가 왜 필요해? 영어를 쳐 토익 넣자 그랬어요. 그때 한참 싸우다가 그만두고 지금 이제 상대평가 줄이겠다. 10,000명, 15,000명 줄이다 앞으로. 그럼 거의 이제 금년에 이렇게 해서 내년에 못 붙으시면 그 후년 정도는요 과외해야 돼요. 과외 아셨네?
과외 수준이 이게 빨리 붙어야 돼. 개인 과외 학원에서 맨날 점심 먹고 과외할 거리 여기서 그러기 전에는 못 붙습니다. 상대평가인가? 우리 학생 공부 잘했다. 서울 학원 더 잘하는데 우리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겨야 돼요. 그죠? 수능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시골 학원에서 1등 했다. 서울에 가면 꼴찌요. 그죠? 그럼 걔는 떨어지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대평가되면요. 학원마다 개인 과외가 아주 성행할 거예요. 왜냐면 그려보는단 말이죠. 그런 게 힘들어. 이게 빨리 붙어 지금. 절대평가는 석차가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평 60으로 자른다니까. 그게 중요하죠. 석차. 운전면허. 저 양반 운전 엄청 잘한다. 나는 못한다. 나는 60 무조건 60, 80 있잖아요. 얼마인지 모르겠. 저도 오래돼가지고 1종 60인가요? 뭐 우리 때는 1종이 80이었는데 맞으면 무조건 합격하죠. 저는 운전의 달인이다. 상관없어요. 그래 너는 100점 맞아. 나는 60인 붙잖아. 이게 절대평가죠. 정말 좋은 제도. 그래서 절대평가는 머리 싸움이 아니고 그냥 엉덩이 싸움 그래요. 성실한 붙습니다. 그냥 꾸준히 하시면 돼요. 뭐 머리 좋은 사람은 오히려 공부 더 하네요. 여기 이제 상대도 요즘 젊죠. 젊으신데 뭐 저보다 젊은 분도 거의 많으신데, 그러니까 젊은 분 중에서 20대가 합격률 오히려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여성분 기준에서요, 보통 35세에서 45세가 제일 많이 붙습니다. 이렇게 이 나이. 왜 그러냐면요, 여성분이 35, 45면요, 신랑이 38에서 48이잖아요. 예? 거의 회사에서 거의 막 중견에다가 전부 짤 때 됐어요. 저도 남자지만 여성분들은 이제 결혼할 때 신랑을 믿잖아요. 믿고 신랑만 믿으면 되겠지. 10년 살다 보니까 신랑 믿었다는 굶어주고 나서는 거야, 아셨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요, 이 신랑이나 이렇게 돼. 그는 요 나이 때는 뭐가 있습니까? 애들이 있어, 아셨네. 애들이 있어. 그래서 더러 이제 실시간 강의하다가 이제 애가 어린이집 가면요, 오시는데 못 가면요, 집에 들어가시는 분 있어요. 애 때문에 애가 어려. 그럼 할 수 없이 들어가서 애바 공부하는 분 있어요. 그러면서도 합격률이 제일 높다는 제일 높아. 이가 왜냐하면 필요해서 열심히 합니다. 20대는요, 물론 20대가 머리 제일 좋죠. 젊으면 좋은 거예요, 머리가. 예? 35살 넘으면요, 뇌세포가 하루에 뭐 몇만 개씩 죽는데 저도 많이 죽었을 거예요 지금 아마. 응? 젊었어요. 왜냐하면 이름이 잘 생각 안 나요. 이름이 누구더라. 지나가다가 저 가다가 내비게이션이 생각 안 이게 뭐지? 내비게이션이 생각 안 나다니까 이게 뭐더라 이게 생각 안 나. 짬 동안 나이 먹으면 그런 거죠. 자꾸 잊어버립니다. 근데 머리 이 친구도 제일 좋지. 근데 이 친구들은 덜 열심히 해 보면요. 우리 20대 손 들어보세요. 혹시 20대 맞네, 그죠? 요 세 분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지. 세 분이 다 1등이에요. 아셨나요? 다 1등 열심히 하니까. 근데 열심히 안 해. 제가 이제 세 명을 볼 거예요. 이제 정말 열심히 하는지. 진짜 왜냐면 35세, 45세는 정말 열심히 한다니까 막 죽으라고요. 제가 강의할 때 17세부터 73세까지 합격시켰어요. 17세부터 73세까지 저 공부에 합격하셨는데 정말 피눈물 나게 노력하시거든요. 하시는데 이제 10대 이런 분들은 아주 그냥 놀면서 공부해도 공부만 하면 붙습니다. 저 친구들은 머리가 좋아서 진짜요. 젊다 힘도 있고요. 연세 들면요, 저도 그렇지만 저도 다 초점 낸주고 이게 눈이 심치면 안 보입니다. 한참 보면요. 저도 이제 위 볼 때가 밑에 볼 때 달라. 이렇게 밑에가 돋보기라고. 그러니까 앉아도 허리 아프지, 눈에는 침침하지 뭐. 그러니까 공부 잘 안 돼요. 그래도 이겨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노력 붙죠. 나이 상관없습니다. 노력 무조건. 이분들이 제일 바쁘다니까. 2시에 수업 끝나려면 1시 반에 가버려. 애가 어린이집 온대요. 막 포탈에서 갑니다. 이렇게 불안해서 공부를 못해. 저 강의를 못해. 왜냐면 애가 오거든. 그러니까 벌써 1시 40분 되면 막 들썩해야죠. 빨리. 왜 그러냐고.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뒤로 가죠. 살짝 뒤물려고 나가요. 왜냐면 애가 온대. 어린이집 가는 거에 그때 온데 데리러 그러면서 공부하면 제일 많이 부른다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합격이라는 것은요, 열심히 하시는 게 중요하지 머리가 상관없어요. 머리 상관없습니다. 진짜 다시 보시면 말이에요. 열심히 하시는 분이 붙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됐어요. 머리 싸움이 아니라 엉덩이 싸움이다 그래야죠. 앉아 계신 분이 붙습니다. 앉아 계신 분이 깔아두시고. 자, 법인은 사단법인은 사람의 단체, 한국공중협회, 대한주택관리협회, 주택관리에서는 아파트 소장님을 주택관리사라고 해요. 시험 있죠. 그리고 재단법인 재산의 단체, 장학재단 있죠. 장학재단, 재산의 단체. 사단법인은 사람의 단체, 재단법인은 재산의 단체다 보시면 되겠군요. 그러세요. 이런 것도 있고. 자, 과실. 일반적으로 과실 그러면요, 사과배, 감 이런 거 말하죠.
최근 보니까 영동감이 유명한데 굉장히 달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키웠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달더라고. 단감이 있죠. 또 과실 그는 사과배 얘기하는데 아니 보세요. 과실은 천연 과실도 있고 법정 과실도 있어요. 우린 천연 과실만 과실이라고 해요. 보통 과일. 동물의 새끼부터는 어려우죠. 달걀. 그러니까 강아지, 예? 개 새끼가 아니라 강아지, 돼지 새끼, 또 송아지 이걸 천연 과실이라고 그래. 달걀이 천연 과실이고요. 젖소의 우유가 천연 과실. 젖소의 우유. 천연적으로 생산되는 거. 우리 일반적으로 과일만 천연 과실 그렇지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아는 말이고 과일은 당연한 거. 동물의 새끼가 송아지, 강아지, 뭐 병아리 이런 것이 다 아니 송아지, 강아지, 뭐 새끼 돼지 이런 것이 다 과실이고요. 천연 과실. 천연 용법으로 태어나는 거. 달걀도 천연 과실입니다. 달걀 앞으로 지금 많이 써먹은 달걀 천연 과실이다. 천연적으로 생산된 거. 그렇죠? 과일도 동물의 새끼도 달걀도 천연적으로 생산되지. 젖소의 우유 같은 것도 과실입니다. 천연 과실. 자, 법정 과실은 이제 법으로 정한 과실에서 이자, 집세, 지임대료, 여기 없어. 이자. 이거 법정 과실이에요. 법에 정한 과실이에요. 우리가 천연 과실 그러면요. 과일은 알고 뒤부터 몰라요? 우리 젖소 우유를 천연 과실은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아니요. 미친놈이 아니라 그분이 모르는 거예요. 예? 천연 과실은 용법에 따라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이런 게 있어. 여러분 힘든 이제 11, 12월은 민법계는 둘이지만요. 1월부터는 과목 6개요. 확 늘어버려요. 월화수목금 계속 수업이냐. 지금 월 수요일이 개론인가요? 그 개론 선생님 유명한 분인데 오래 하셨어요. 그럼도. 근데 지금은 일주일에 2번이고 할만해요. 이게 워밍업이요. 워밍업. 근데 개론민법이 제일 중요해요. 아셨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개론민법이 중요하다. 1차 중 1차. 더군다나 민법은요. 중고등학교 국영수 중에 영어수 합친 것만 중요해요. 아셨네?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하고 못 사귀는 분은 못 붙어죠. 저 잘 사귀어야 되니까 뭐 잘 사귀라는 건 볕대 미워하면 민법 선생님 키는 조그만데 똑똑한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자꾸 좋게 생각하시라고. 초등학생들이요. 어린이집 선생님 좋아하면 과목 좋아하면 똑같습니다. 아셨네? 민법이 제일 중요해. 민법 모르면 기초가 없어서 안 돼요. 민법 설명을 잘 듣고 민법을 잘 이해하셔야 2차가 쉬워요. 아셨네? 근데 아이가 지금 우리가 2과목 안 하지만요. 1료부터는 6과목 확 늘어나 버려요. 워밍업 기간이 필요하겠죠?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내용을 꼭 알아두시고. 자, 법정 과실은 이자, 집세, 지료, 임대료. 이 법정 과실이에요. 이해가 있어요? 법정 이자가 있습니다. 법정 이자. 여러분 들어봤나요? 법정 이자. 자, 이자 있는 채권 이율은요. 법정에서 연 5푼을 이거 할푼니? 요즘 코리안 시리즈 하대. 푼을 뭐라 한다고? 푼을 이거. 푼. 우리 야구 선수 메탈 몇 푼 몇니 그러죠? 할푼니. 분 한자는 푼으로 써놓고 법정은 얼마나? 연 5푼이야. 5%. 1억이면요. 1억이면 연 500이 아셨나요? 최소한 이자가. 그러니까 한 달에 뭐 43만 42만 원 정도 안 되나? 하여간 1억의 법정 이자가 연 5%이기 때문에 500이야. 500을 나눠 갚는 거야. 내가 누구한테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이자를 정하지 않았다면요. 무조건 법정 이자가 따로 붙습니다. 아셨나요? 법에 정한 이자이죠. 법에 정한 이자. 부부가 혼인해서 애를 낳죠? 그럼 법정 대리 되거든. 나중에 배워줘. 그러니까 법정 이자는 법에 정한 이자. 법에 정한 이자. 이게 있어요. 법정 이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분 뜻이라고 법에 정한 이자는 연 5%. 연 5푼을 퍼센트로 이거 퍼센트. 5%. 연 5%. 연 5%이기 때문에 1억을 빌려주면 아무 말도 없어도 5% 받을 수 있어. 연 500. 별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은행 금리보다는 낫잖아요. 은행 금리도 뭐 지금 좀 올랐나요? 대출 받아보면 5% 정도 되죠. 연. 그래서 하여간 1억을 빌리면 5% 따라 붙습니다. 무조건 따라 붙어요. 내가 친구에게 누구의 1억을 빌려주고 계약을 할 때요. 이자를 안 적었으면 무조건 5% 따라 붙습니다. 그런데 약정이자는 자 이자 제한법에 따른 계약상의 최고 이자는 연 20%를 넘지 못해. 연 20%. 연 위에 두시고 연 20%. 초과 금지요. 초과 금지. 고리대금 있잖아. 고리대금이 아무리 이게 24% 사가 줄었어요. 그죠? 우리가 금년 7월이죠. 금년 2021년 7월부터 이게 바뀌었어. 이렇게 24%에서 내려왔죠. 지금 내려와서 20%. 그러니까
예전에 2부 2%. 그러니까 1억이면 한 달에 얼마예요? 20인가요? 200인가? 1억이면 20. 200인가? 200이네. 저 2%인. 그래서 200, 2천인가? 그래서 우리가 월 2부가 흔했거든요. 월 2%. 예? 월 2%가 이제 흔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연 24죠. 1억을 빌려주면 2,400을 받을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근데 넘지는 못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누구한테 돈 빌렸어요. 고리대금업. 그래서 고리대금업을 해서 또 돈 빌렸는데 1억 원금 이자를 달러 갚기로 했는데 이자가 300씩이다. 그러면 100은 안 갚아야 돼. 아셨나요? 이렇게 법이 바뀌었어 이번에.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그 제도금융권 있죠. 여기 밑에 뭐 신협 또는 뭐 산화어머니, 러시앤캐신 다 이게 똑같이 정해지면 제도권 내는 거 있죠. 이거 우리가 뭐 우리은행, 국민은행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신협 이게 신협 여기가 이금융권 그 산화어머니, 러시앤캐시 있죠. 거기도 무조건 아무리 높아도 20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법정 이자가요. 아니 이게 약정 이자는 아무리 높아도 넘지 못해. 이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지. 심하면 내가 5불을 빌려 1억 빌려 한 달 500 줄게. 나중에 200만 아니요. 그러니까 2% 안 되죠. 연 20%니까 상관없습니다. 그 이상 줄 필요 없어. 연 20% 합해서 2,000 이상 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법이 바뀌어서 이번에 예전까지 2,400 그랬다가 이게 줄었어요. 이번에 금년 7월 며칠부터 7월 10일인가부터 이 법이 바뀌어서 이번에 그러니까 법정이자는 연 5%이고 약정이자는 20% 넘지 못해요. 너무 무효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어야죠. 알아두시고 이거는 법정이자는요. 우리 민법 만들어질 때부터 계속 5%였는데 약정이자는 수수료 높았다가 계속 예전에는 3부, 2부 지금부터 내려왔습니다. 아셨네? 우리가 돈 장사한다 그러지 그걸 막기 위해서 그래요. 이게 내려온 이유가 저 자영업자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다니렀었죠. 그래서 자영업자들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는데 은행서 대출 받고 근데 이자가 높다 보니까 안 돼서 2금융권, 3금융권 비싸죠. 국민은행, 우리은행 이런 좀 쌉니다. 뭐 다음에 농협, 뭐 신협, 축협, 그 다음에 러시앤캐시 이런 제일 비싸. 중간에 아무리 비싸도 얼마? 연 20% 넘지 못해요. 1억을 빌린 경우는 아무리 많이 총 돈을 갚으면 2천 이상을 갚지 않아도 된다. 이게 우리나라 법이거든요. 아셨죠? 아두시고 별게 다 있어야죠. 그럼 또 있고 물건에게냐 우리가 물건 그러면요 보통 이런 걸 하죠. 칠판에다 시계 반지 이러죠. 이런 게 물건이죠. 책. 근데 부동산에서 가게는 보통 물건은 토지금을 말하죠. 물건이라면 그래서 물건이라면 유체물 형체가 있는 물건 및 전기기타 관리할 수 있는 관리해야 돼요. 관리할 수 있는 자연 관리. 그러면 뭐 옆에 봐. 형체가 있든지 전기기 다 관리할 수 있어. 전기가 뭐라고? 물건이라고 하셨네. 이상하죠? 이거 배워야 돼. 여러분 평소에 아는 상식을 맡겨야 되고 여러분 법을 몰라서 그래요. 나중에 법을 끝까지 다 배우시면 야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구나 알게 돼. 아셨네? 몰라서 그렇지. 모를 때 모르는 게 약이지 편하긴 한데 근데 여러분 배우시면 완전히 달라져요. 사람이 완전 머리가 깨버려.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법원 가면 겁나잖아. 말길 못 알아들으니까 겁난 거 아셨나요? 판사가 왜 죄 짓지 않아도 왜 잡아놓습니까? 근데 말길을 못 알아들은 거죠. 우리 미국들만 함부로 못 하죠. 예? 뭐 갑자기 헬로라고 할까 생각이 안 나잖아. 갑자기 말문이 막혀버려. 왜냐면 언어에 대해서 겁이 먹어서. 근데 걔들 하는 말 잘 써놓으면 다 읽어야죠. 보면 다 알아 이렇게. 근데 귀가 안 뚫려서. 근데 지금 법원에 가시면 굉장히 여러분 어려워. 왜냐면 법을 모르니까 겁나. 알면 쉬워. 그래서 이 시험 합격하시고 내년 10월 달에요. 11월쯤에 여기 수원지방법원에 가보시면요. 귀에 들려 하셨네? 들려? 이런 말이 다 법정이자 이런 거 다 나면 다 알아들어 하셨네? 그만큼 사람이 바뀌어. 그러니까 과목 6개 쉽지는 않은데 뭐 하면 다 돼요. 여러분 다 될 거야. 저는 합격하시는데 물론 학원을 꾸준히 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학원 수강 200, 300씩 내놓고 중간에 막 퇴해달라고 했죠. 그럼 제가 퇴해주지 말라고 그래요. 학원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 위해서 그래요. 보통 다음에 연계해 줍니다. 왜냐면 그저께 용인 이사 오신 분이 갑자기 대전 또 이사 간대요. 퇴해달래.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건 제가 원장님한테 퇴해주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 공부하다 힘드니까 빠져나오고 싶어. 그러면 안 돼. 아시네? 그런 분이 많아요. 왜냐면 하도 안 되거든. 거기 이겨내야 돼. 뭐든지 고비가 있거든요. 고비를 이기지 못하면 그냥 주저앉는 거죠. 그냥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6달 돌아보면 나중에 우리 중에 수도 없는 합격해서 나온다고. 나중에 좀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잘 모르지만 11, 10월에 친해져서 금방 전화도 교환하고 이렇게 서로 카톡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아는데 내가 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그만뒀더니 나중에 지금 옆에 보면 다 붙었다니까. 아시네? 그 내년
타부터. 근데 그래서 나왔던 후년에 문제가 허벌창 어려워서 또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지. 이렇게 일이 안 되려면. 그러니까 같이 묻어가는 게 좋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 말 있죠. 그게 똑같으니까. 그래서 6과목이 아주 실생활에 꼭 필요하고요. 여러분들 평생 살아가는 데 도움이 돼. 우리 고등학교에서 이런 거 배우죠. 여러분 미분적분 좋아하시나요? 미적분 좋아? 안 하죠? 그거 못하면 서울대 못 가셨네? 서울대 나오신 분 있나요? 없어요? 그럼 그걸 못해서 서울대 못 간 거예요. 예? 이건데 뭐 이거 인티그랄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하는 거 있지 이거 막 돌리고 막 여러분 그 수포자지 거기다가 젊은 친구들 예전에 수포자가 있을 수 없어요. 수학 포기하면 대학 못 갔어요. 지금 대학이 많이 생겨서 그렇죠. 근데 이런 거 지금 써먹나요? 써먹나요? 안 써먹죠? 로그 이런 거 배우자. 로그 10은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이제 들어보지도 않았습니까? 여기까지는 수포자도 들어는 봤지. 예? 근데 이거 써먹나요? 안 써먹지. 예? 전혀 안 써먹죠. 삼각함수 배웠죠? 안 써먹지. 그러나 여기 왜 여기서는 이런 걸 강조하냐? 머리 회전력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잘하면 머리 회전력이 좋은 사람이 일을 잘해. 머리가 빨리 돌아가. 예? 그걸 테스트하는 시험이 대학 수능 뭐 이번 주 목요일에 시험 친 다음에 수능인데 우리 시험은 그게 아니라 머리 테스트가 아니라 그냥 실무에서 바로 다 써먹습니다. 아시나요? 바로 이거 써먹지 바로? 그럼 뭐 아는 체 할 수 있어요? 누가 25%때 5%안 줘야 돼. 소송하면 내가 이깁니다. 아시나요? 연 20%가 한계니까 연 30% 주겠다. 무시해. 뭐 이건 10% 깎아도 돼. 소송하면 내가 이기거든요. 바로 써먹잖아요 이게. 그래서 6과목이 전부 다가 실무에 바로 써먹을 수 있게 실생활에 바로 필요하다. 이건 우리가 몰라도 괜찮아요. 그죠? 몰라도 괜찮죠? 영어도 몰라도 돼요. 저도 해외여행 가보면요. 거기도 다 우리말 써있어. 아셨네? 중국가도 써있고. 여러분 이태원이다 또는 강남 명동 가보면요. 전부 그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 영어 이로 다 해. 아셨네? 아랍어 하는 애들 보면 사람 봐서 영어하면 영어로 하고 일본어도 하고 중국어 다 해. 예? 우리도 여행 가보시면 한글로 써있는 거 많아. 그죠? 여러분 다니시면 알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도 선진국인데 영어 몰라서 상관없습니다. 요즘 뭐 기계로 말하면 또 바뀌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지금 영어 듣지 우리 하나도 안 써먹죠. 이건 바로 써먹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일단은 물건은요. 전기도 물건이다. 관리할 수 있으면 물건이죠. 전기. 해와 달은 물건인가요? 해, 달. 아니죠. 왜 물건이죠? 관리할 수 없죠. 그러면 바다는 물건인가요? 근데 왜 바다 서해안도 그렇고요. 이쪽 가보면 바지락 밭이 있어요. 그분들 밭이라고 하는데 거기 여러분 어디까지가 바다예요? 만조가 바다예요? 아니면 뭐 물이 완전히 빠질 때가 바다예요? 어디부터 바다죠? 만조 아니면 간조? 만조가 바다 아시네? 물이 깍 뜨는 거기부터 반지요. 만조시부터 거기까지 바다예요. 근데 물이 빠졌어요. 갯벌 나오죠? 그건 흙이지. 이거는 바다 단위다. 이다. 근데 거기서 여러분 서해안 같은 데 가서 인천 뭐 을왕리 그쪽 보시면 거기 바지락밭이 있어요. 저 우리 이제 어렸을 때 그걸 많이 가봤어요. 이게 그러면 이제 뭐 콤이 하나 주고 그 무슨 망태기로 하지? 갑자기 생각나네. 양파 망태기 주고 이만을 주죠. 그래서 다 잡아가라 그래. 가보면 10마리 못 잡아. 없어. 근데 중요한은요. 선 쳐놓고 이쪽은요. 거기 바지 못 들어가거든요. 거기는 많습니다. 이쪽에 아주 우리가 파가세요. 없어요. 10마리 10개 잡으면 많이 잡아요. 조그만 거 아니면 그건 밭이라고 하든 그러면 그 바다가 물이 드니까 바다죠. 그럼 거기는 이 바다 이당이다. 거긴 바다 이당이다. 아니다요? 그럼 뭐예요? 바다가 아니면 갯벌이요? 그럼 갯벌은 바다당이다? 이지죠? 거기는 물건이 다니다? 이지. 왜? 관리하잖아. 아셨네? 관리가 있습니다. 관리. 그래서 거기는 뭐라고? 물건이다. 관리하기 때문에. 연안 앞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바지락 잡으면 절도죄 잡아가요. 아셨네? 못 들어가 우리는. 바다인데. 바다도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바지락 씨를 뿌린다 그래요.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라는 건 들어요. 왜냐하면 바다이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는 물건이다. 하나 더. 의족, 의수, 의치, 의아는요. 물건이 아니다. 의족, 의치 아시죠? 의족, 의치, 의는 가짜라는 뜻이요. 가짜, 의족, 가짜, 손, 의족, 의시, 의치. 예? 의족, 의수, 의치, 의안. 의안도 있어요. 가짜는. 얘는 물건이 아니다. 이다? 아니다. 이다?
알 수 없다가 답이에요. 알 수 없다. 무슨 소리냐면요. 의족으로요 하고 있어요. 그죠? 이건 신체 일부입니다. 아셨나요? 몸에 부착하면 신체 일부이고 떨어진 물건이에요. 아셨나요? 그러니까 뭐요? 의치 있어요. 틀니. 요즘 임플란트는 뭐 붙어 있지만 틀니는 뺐다 켰다 하잖아. 그래서 틀니를 끼고 있는 분이요. 누구랑 싸우다가 맞아가지고 틀니가 부러졌다면 이빨 부러진 거 똑같습니다. 아셨나요? 싸울 때는 틀니 끼었나 미리 물어봐야 돼요. 틀니 꼈으면 빼시오. 왜냐면 중상했죠. 이게 틀니 부러지면 이빨과 똑같다니까. 에? 틀니가 나오면 어떠세요? 거기는 물건이기 때문에 손괴죄. 잘 봐요. 그래서 중요하지 이게 중상해죄라는 것은요. 다리 부러진 거 이런 거죠. 이빨 부러지면 구속되기 쉬워. 아셨나? 여러분 이 부러지면 사람 죽을 수 있어요. 주먹 한 방에서 여기 인중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기절해가지고. 그래서 틀니나 또는 의족, 의수, 의안 이런 것은요. 신체에 부착되면 신체 일부이고 떨어진 물건이거든. 하나 말씀드려서. 그래서 만약에 의치가 있는데 틀니가 있는데 그분과 싸우다가 주먹을 때리는데 틀니가 부러지면요. 틀니 10개 부러졌다. 이빨 10개가 똑같습니다. 아셨네? 바로 구속돼요. 저는 바로 구속됩니다. 그건 무슨 죄요? 중상해죄. 상해 정도가 심합니다. 중상해죄다. 이런 죄가 있고요. 틀니 부러졌다. 이빨 똑같아. 근데 틀니가 빼놓은 상태에서 밟아서 부러뜨리면 무슨 죄? 손괴죄. 그 물건이 그죠? 그때는 손괴죄다.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의족, 의수, 의족, 의수, 의안, 의치는 신체 부착되면 물건이다. 아니, 신체 일부이고 떨어진 물건 이렇게 분리합니다. 아셨나요? 아까 7살짜리가 칠삭동이는 사람이고 12살 동안 엄마 뱃속에 있으면 사람 아니죠?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의치, 의족, 의수, 의안 이런 것은 신체 부착되는 신체 일부이고 떨어진 물건이다.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 부착된 의치를 때려서 넘어졌다. 그런 경우는요. 중상해죄. 그리고 이미 빼는 의치를 밟았다. 그런 거요. 손괴죄. 하셨나요? 이 형이 굉장히 얕아요. 별거 아니에요. 부러지면 얘기는요. 여기는 사람을 때려서 다리 부러졌다. 똑같이 본다니까. 이거 어렵죠. 이게 이렇게 검사 봐서 이 사람이 부착하고 있었느냐 의족을 하고 있는데 발로 차서 부러지면요 무조건 다리 부러진 거 똑같습니다. 하셨네? 그거 어마어마하게 처벌한데 중상해죄는요 형이 굉장히 높아요. 하셨네? 이건 별거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달라요. 이런 것이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물건은 뭐냐? 어디가 핵심이 있다고? 관리하잖아. 뗐다 붙였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항상 신체 일부겠죠. 빼지 않잖아. 신체 일부는 의지, 의족, 의수, 의안이 붙어 있으면 신체 일부가 떨어지면 물건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전기는 물건이다. 전기 물건이다. 중요하고 전기 물건이고요. 자 하나 더 소급, 불소급. 이게 잘 봐요. 소급 한자 무지 어렵죠. 소급 혈액이 올라가는 거꾸로 가는 거. 불소급 미래장래요. 아이고 이게 어려운데 소급은 올라간다. 자 백날 봐도 모르겠고요. 자 제가 예를 들어왔어요. 예. 10월 1일 날 체결한 매매 계약을 매도인갑이 의뢰 지급 중도금 지급 미주라 해서 10월 20일에 해제했대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해제를 배우는데 언제 계약을 했다고요? 10월 1일 날. 10월 1일 날 이제 10월 1일 날 뭐 매매 계약이요? 계약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도금 날짜 어기니까 뭐 언제 중도금 날짜가 10일이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월 10일 날 중도금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언제? 10월 25일 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바로 실무에서 적용돼 하셨나요? 계약 해제하잖아. 여러분 많이 듣죠? 해제 굉장히 많아요. 계약 해제 무지 많은데 10월 1일 날 뭐 무슨 계약 매매 뭐 아파트를 샀더니 샀는데 10월 10일 날이 중도금을 안 들으면 그러면 이제 일정 기간을 두고서 이 해제할 수 있어요. 그럼 혈액 언제부터 없어진다고? 그러네요. 10월 1일입니까? 중도금 날짜입니까? 10월 25일부터 언제부터? 10월 25? 21일? 25? 10월 얼마? 1일부터 이게 쭉 이게 소급이에요. 쭉 지나가서 이렇게 다 이날부터 계약이다. 무효돼. 이렇게 무효돼. 아셨네? 잘 보세요. 소급은 올라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소급이 올라가는데 백날 위여도 소용없다는 거지. 이 뜻을 하세요. 이거 봐. 10월 1일 날 체결한 매매 계약을 매도인갑이 매수 의뢰 중도 미줄 위하여 10월 20일 해제하면 계약은 10월 1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소급 거슬러 올라가는 거 소급 앞으로 소급 불소급 엄청 나오죠. 소급 불소급. 자 소급은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형벌 불소급 배웠죠. 형벌 불소급. 우리가 오늘 적법하게 행동하는데 갑자기 내년에 법 만들어서 지금 공부한 사람 처벌할 수 있나 없나요? 없죠. 형벌 불소급.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지금의 일상생활에 맞는 법은 절대 나중에 처벌하지 못해 하셨네. 지금은 맞는데 내년에 그거 틀리다 해서 벌 못 줘. 형벌 불소급이야. 불소급이지 아셨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법에 막 행동하잖아. 뭐 마스크도 쓰고 하지. 우리나라 사람 얼마나 말을 잘 들어요. 마스크 쓰고 저도 2년 동안 마스크 썼더니요. 마스크 벗으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봐. 누군지 이상하죠? 못 알아보고 심폐기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냥 이 KF94를 쓰다 보니까 심폐기능이 엄청 좋았어요. 진짜 느껴요. 이게 막 이걸 빨아들이려니까 이제 심폐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근데 법이란 걸 지켜야 되죠. 지켜야 되는데 법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못해. 몰라서 그렇죠. 소금물하고 거슬러 올라가는 거 불소금은 그날부터. 예를 들어 자, 이번 보시면 불소고 장례비례요. 다른 말로 비소고. 비소고 같은 말이에요. 비소고이다. 비소고 같은 말이고 비소고 소급하지 않아요. 비소고 이름 네 가지야. 불소고 비소고 미래의 장례. 이름 뭐라고? 네 가지다. 아이고 이름 네 가지 외워야 돼요. 소급하지 아니한다. 안일비 안입을. 그래서 불소고 비소고 미래의 장례가 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 외워도 소용없습니다. 예를 볼게요. 2021년 1월 1일 날 갑은 을과 임대차 기간을 연하여 주택 임대차를 체결했다. 주택 임대차 얼마 보장된다? 2년 보장되죠. 근데 임차인이 8월 9일 두 번의 임대를 연체하여서 2021년 10월 20일 날에 계약을 해지. 자, 한자를 잘 봐. 해지. 용어 해지. 매매는 해제한다. 이거 다 용어가 매매는 해제한다. 해제. 임대차는 해지한다. 용어가 달라요. 해지란 말 처음 들어봤죠, 여러분? 매매는 해제, 임대차 해지요. 이런 용어를 정확히 쓰셔야 여러분 나중에 책 잡혀. 여러분 책 잡혀 나오시죠? 이거 봐. 지금은 괜찮죠? 뭐 해제를 취소한다고 알아들어죠? 취소한다. 아무 때나 취소하지 못하거든요. 나중에 배우지만요. 그러니까 매매를 해제한다. 임대차 해제도 알아. 저 사람 그러나 법률로 틀린 거예요. 책 잡혀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괜찮지만 여러분 증 따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말로 쉽게 못해요. 정확한 용어를 써서 책 잡히면 안 돼요. 책 잡히면 안 돼요. 지금 증이 없으니까 그냥 알아들어요. 야 무효야 취소해 해제 알아들어. 저 사람 아시잖아요. 알아듣는데 용어를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정확하게 써야 돼. 법은 정확하게 써야 돼요. 정확하게. 이게 잘못 쓰면요. 아이고 너 중개사 자격증 언제 땄냐 실력 없다 소리 금방 들어.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똑같이 중을 딴 저는 지금 아는 척. 나도 중개사인데. 그래서 자 뭐라고 돼서 10월 1월 1일 날 했대요. 임대차. 이건 임대차 뭔지 아시죠? 매매 임대차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중개사 주업무잖아. 매매 임대차. 그래서 1월 1일 날 임대차 계약했어요. 계약을 했습니다. 채 들어간 거지. 원래 얼마 보장되죠? 2년 보장돼요. 근데 중간에 8월 9월에 이익이랑선 두 번. 2월 그럼 틀려요? 이익이라는 말은 뭐죠? 8월 9월인데 이익이라는 말은 두 번이나 뜻이요. 1기분, 2기분 들어봤나요? 여러분 자동차세 얼마 한 번씩 내죠? 자동차세 얼마 한 번씩 내죠? 나오잖아. 얼마? 3개월에 한 번씩 내? 6개월에 한 번씩 내? 세 안 내봤어요? 1년에 한 번이죠. 그죠? 1년에 한 번이죠. 그러니까 2기분은 2년이다. 아셨네? 아셨어요? 자동차세 1년에 한 번이죠. 여러분 갑자기 물어보니까 겁나지 뭔 소리. 1년에 한 번이니까 2기분은 2년이야. 아셨네? 주택 임대차를 매월 보루 임대를 내거든요. 근데 두 달에 한 번씩 임대를 내기로 했어요. 그럼 2기분이 얼마야? 4월이죠. 이런 거 있어요. 쉽게 말해서 중고등학교 등록금은 지금은 그런지 몰라도 3개월 한 번씩 내죠. 대학은 얼마 한 번씩 내죠? 1년. 그럼 대학의 2기분 얼마예요? 대학은 얼마? 6개월만 내죠. 그럼 대학의 2기분 얼마죠? 1년이잖아. 중고등학교 2기분 얼마예요? 6월이잖아. 왜 어렵습니까 이게? 뭐 이렇게 쳐다보시는 게 모르겠다 그런 뜻이죠. 자, 기월은 달라요. 기는 두 번이라는 뜻이야. 월은 두 달이.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요 시급이지 시급, 주급, 시급, 1급, 주급이 있죠. 그러니까 매 주급을 주기로 했다. 그러면 2주 동안 좀 몇 개야? 2기잖아요. 그죠? 달러? 2월 왜 달러요? 주로 우리가 급여를 샐러리 월급이라. 왜냐면 우리나라는 매달 주지. 우리나라는 얼마에 한 번씩 우리는 수업을 진도 끝낸다고? 2개월 1기 하셨네? 2개월에 한 번씩 11, 12, 1, 2. 그래서 기월은 다른데 자 기월은 달러 나중에 보시지만요. 자 1월 1일 날 계약하고 임대차 계약하고 8월 9일 날 임대를 안 내서 언제요? 10월 이제 25일 날인 거야. 계약을 뭐 한다고? 해지 한자로. 여기는 해지. 뜻이 다르죠? 그럼 효력 언제부터 없어진다고? 언제부터? 요 날부터. 이게 불소급이 날부터. 이게 불소급이죠. 여기는 소급이고 소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까지 먹고 사는 것은 위에요. 임대차 해지.
여러 해고란 말 들어봤죠? 해고? 그런 말 쓰면 안 돼. 그는 고용계약 해지 하셨네. 그 해고는 노동법에 쓰는 개념. 해고 근로자 무섭잖아. 민법 그런 말 했고 고용계약의 해지 이렇게 써. 고용계약의 해지. 여러 해지란 말 처음 들어봤죠? 중요합니다. 해지. 오늘 그러니까 김군이 우리 집에서 1년 동안 일했는데요. 도저히 장사가 안 돼서 안 되겠다. 너 나가라 그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오늘 이후 나오지 마. 지금까지 12달 동안 저 월급 좀 유효해야죠. 그 물리지 못해. 그럼 오늘 이후부터니까 하셨네. 해제는 처음부터이기 때문에 다 물리줄 수 있죠. 이렇게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소급이죠. 전부 다가 무효가 되고 해제는 그날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만약 임차인 쪽에서 결혼해서 1월 1일 날 들어가지고 한 6월 달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민법 자 그럼 무슨 뜻이라고? 아들이란 뜻이 아니라 자식을 자라 그래요. 아셨네? 아들은 자, 딸은 여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1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세 살다가 임차인이 이제 신혼부부가 애를 낳았어요. 애는 계약의 해지도 영향이 없죠. 그죠? 만약 이렇게 되면 애도 없어야 돼요. 아셨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애는 그대로 키우고 지금까지 15상을 유효하고 그죠? 앞으로 살지 마라. 이게 해지. 아셨네? 해지는 언제부터? 그날부터 없어요. 그날부터. 그 어려운 말로 장래죠. 장래부터 미래부터 불소급 비소급이다. 이름이 네 가지요. 아셨죠? 이게 해지라고 그래. 임대차 해지라고 해지. 자, 매매의 해제 처음부터 없어지고 소급하여 임대차 해지 그날부터 없어져. 이게 달라요. 이게 해지란 말은요. 법과대학 4학년 때 배운다니까. 우리 해지를 그때 배우기 때문에 법대 4학년 대충 배우면 해지가 뭔지 몰라요. 주변에 이제 대학생들 물어보세요. 너 해지가 뭐냐? 엄마 해지가 틀렸지 해지지. 아니야. 해지 회진 달라하셨네. 용어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세법이다 보다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배우는 게 즐거운 거예요. 하셨네. 여러분 지금 만약에 고3으로 돌아간다면요. 열심히 놀겠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가 고3이다 그러면요. 다 놀을 거예요? 어디 여행을 다닐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할 거예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그죠? 저도 고3 때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여간 내가 고3으로 직장인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100%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열심히 할 것이 기본 후회하는 거래.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증따구에서 공부하지만요. 지금 배운 것이 평생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배우시고 정확하게 배우시면요. 책 잡힐 일 없고 남에 대해서 아는 척 할 수 있어요. 법 배우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봐. 저 이재명 그 지금 후보하고요. 또 누구요? 저 윤석열 후보가 다 변호사 출신이죠. 판사. 그죠? 홍준표. 다 그런 사람들이 보면 다 변호사 출신의 의사 물론 지금 누구는 의사 출신이지만요. 그런데 다 보면요. 판사, 검사, 변호사, 사법시험 붙은 사람들이거든요. 법을 많이 하라니까 큰 소리 치는 거 아셨나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왜 큰 소리 쳐요? 그냥 변호사, 사법시험에 붙어서 검찰총장하고요. 변호사 하다가 저렇게 다 된 거거든요. 법을 많이 하라니까 남하니까 잘 알 수 있어요. 내가 벌 모르면 큰 소리 못 치지? 그래 중요한 거죠. 홍준표 대표도 마찬가지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 알아요 조금. 근데 그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 사회가 법을 움직이거든? 그래서 그렇습니다.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배우는데 힘든다 그러지 마시고 이제 배우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민법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민법 시간은요. 일상생활에서 모든 걸 다 배우거든요. 다 배우니까 잘 보시기 바라고. 자, 해제는 처음부터 없어지고 해제는 그날부터 없어지고 처음부터 없어지고 그날부터 처음부터 소급하여 그날부터 불소급이다. 주택임대차는 2번 연체하면 해제할 수 있어. 상관은 이게 3번이야. 주택임대차는 2번 2월 그럼 틀려요. 2월이 아니라 2기 이상 연체하면 중고등학교는 3개월 한 번씩 등록된다니까 2기분이 6개월이고 대학은 6개월 한 번씩으로서 2기분 1년이다. 그죠? 아셨죠? 2기는 2번이라는 뜻이야. 월과 기는 달라요. 우리가 월과 기를 같게 보는 것은 주로 월급이 거의 월 단위 주죠. 그러나 시급, 1급, 주급 있죠. 2주 밀리면 주급은 2기여죠. 시급은 1급은 하루 밀리면 1기, 열흘 밀리면 10기여. 그런 뜻이 나가셨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공법은요. 명령 복종은 이렇게 명령 복종입니다. 무조건 따라야 돼요. 자, 사법은 평등하게 이렇게 이 뜻입니다. 공법은 따라야 돼. 공법은 따라야 되고 사법은 우리끼리 평등합니다. 평등관계. 예, 평등관계죠. 여러분 공법이 어려울까? 사법이 어려울까? 그냥 보세요. 공법이 어렵습니까? 사법이 어렵습니까? 왜 그렇죠? 왜 사법이 어렵나요? 예? 왜 사법이 어렵죠? 왜 괜찮습니다. 왜 없죠?
실제 시험에서는 공부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사법 우리가 민법 어렵거든. 왜냐면 어려울 거 아니고 명령복종 일방적이죠. 애기 키우면 아시겠어요? 저도 애 키울 때는요. 애가 3살 4살 때는 뭐요? 내 마음대로 하죠. 가기 싫어도 들어 안고 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한 10살 넘어 안 가. 예? 평등하게 되죠. 점점 20살 넘으면요 지 멋대로죠. 다루질 못해요. 평등한 게는 대우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집을 산다 땅을 팔 때도 반드시 서로 협상이 쉽지 않아요. 저는 애가 10살 미만 정도가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모르 2학년 정도 되면 그때까지는 엄마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야 어디 가자. 차 태워 갑니다. 그죠? 오자 뭐 먹자 그러면 따라다니는데 10살 넘으면 싫어. 그럼 못 데리고 가. 예? 벌써 평등하게 올라오는 거죠. 야, 중학교 3학년 되면 애가 키가 더 크잖아요. 앞으로 금방 커져요. 중3이면 다 커버렸어요. 벌써. 그때는 거의 나이야 진짜 나보다 엄청 어리지만 거의 평등하게 우리가 다루지 못하죠. 주택 매매할 때 세워놓을 때 쉽지 않잖아요. 그게 평등하기를 그러잖아요. 너 서로 제 공법하는 일방적이죠. 세금 얼마 내? 뭐 자동차 내죠? 내기 싫으면 이유 신청해서 소송해야 돼요. 귀찮으니까 내죠. 이건 공법 관계는 일단 따라야 됩니다. 세금이라든지 뭐 과태료 같은 거. 그래서 공법은 명령복종관계이고 그리고 민법은 사법 관계인데 사법은 평등 관계인데 평등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다르게 어려워. 애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명령하죠. 복종하죠. 따로 댕. 그냥 들고 다니면 그냥 물건 들고 다니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롯데월드를 많이 갔는데 연 회원권이랬잖아요. 그럼 어린이날 같은데 몇 터이죠? 가보면요 애가 2살짜리요 3살 걔가 어린이날 뭔지 압니까? 애는 자고 있고 엄마 아빠 더 좋아합니다. 지금은요 애는 타고 굴굴 자고 있고 애들 참 많잖아. 애들이 평을 자고 있고 엄마 아빠가 더 좋아한다니까요. 오히려 애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사진을 엄청 많이 찍어놨다. 이게 누구냐고 물어. 너 기억 안 나냐? 전혀 못하는데. 그럼 안 데려가는 게 나을 뻔했어. 비싸잖아 거기. 엄마 이게 누구야? 제가 그래요. 너지 인마 너 내가 이렇게 생겼어? 안 갔는데 야 이 생각을 네가 못하는 거지. 얼마나 데려오더라 했는데 그때는 지가 기억을 못하죠. 크면 말 안 들었습니다. 아들들이 야 밥 먹으러 가자. 외식하자. 싫어. 가 갈비 사줄게. 싫어. 회 사줄게. 싫어. 그럼 저는 세 식구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나갑니까? 우리도 같이 라면 끓여 먹습니다. 그렇죠? 애 라면 먹어. 우리도 라면 먹게 돼요. 왜냐면 평등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공법은 비교적 일방적으로 명령하기 때문에 외우면 돼. 아셨나요? 외우면 돼. 민법은 이해가 중요하다. 공법 외워야 돼요. 여러분 이제 1월부터 배울 공법 외우지 않으면 못 풀어. 외우지 않으면 무조건 외워야 돼. 왜 시장이 허가를 내는지 왜 구청장이 허가를 내는지 왜 장관이 허가를 내는지 외워야 되지. 그 왜 그렇습니까? 묻지를 말고 외워. 공법 시간에 엄청 노래를 부르듯이 막 암기래요. 누가 인허가를 시장이냐 구청장이냐 또는 뭐 장관이냐 다 달라죠. 그걸 외워야 돼. 왜 그렇습니까? 외워. 여기서 하지 마. 그래서 2차 검은요 점수가 계단식 상승 이렇게. 그래서 공부 한 만큼 점수 나오죠. 이렇게 한 만큼 나오죠. 정확해요. 한 만큼 외운 대로. 민법은 그렇잖아요. 헤매다가 이렇게 헤매다 이렇게 올라. 아셨네? 이 헤매는 기간이 깁니다. 이렇게 슬럼프 비슷해요. 이해를 못해. 우리 처음에 운전할 때 막 덜덜 떨지 어느 정도 하면 눈이 보이잖아요. 처음에 백미러 보입니까? 안 보이지. 예? 저 처음에 운전할 때 우리 집사람한테 뒤봐 차오나 뒤봐 빨리 차오나 차가 안 오면 이렇게 지나가죠. 백미러를 못 봐도 안 보이죠. 뒤진 봐 차오냐 아니야 안 와 안 오면 얼른 가고. 백미러 필요 없지. 그 나중에는 보이지. 아직 안개가 걔들이 보이잖아요. 그 단계가 이렇게 힘든 거지. 요 단계가 있는 보통 서너 달 걸려. 그게 거의 4월까지가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겨내야 돼. 어느 순간에 보면 이렇게 실 확 들어 있어요. 또 헤매다가 어느 순간에 듭니다. 부부가 현재 애를 갖게 되면요. 임신해서 한 5, 6개월은 차이가 안 나죠. 안 보이지?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확 배가 나오잖아요. 우리 애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애 배는지 몰라요. 배가 안 나오니까 똑같습니다. 치마도 입던 거. 이따면요 갑자기 몸빼 바지 입고 말이죠. 이게 왜냐면 배가 부르니까. 임신복이 따로 있잖아요. 이게 이기가 있어. 그래서 이게 민법은요 이해하고 암기 아셨나요? 이해암기. 이해돼. 일단 제가 이런 걸 막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무슨 뜻인지. 자, 이것이 소급하면 애를 없애야 된다니까. 자, 그래 안 되죠. 그런 것이 있고요. 사회법은 중간에 있어요. 이거 하고 좀 쉴게요. 이거 하고 이제 교과서입니다. 예, 공법 관계는 명령하죠. 사법은 평등하게 이렇게. 이게 우리는 사법이 평등한 거. 아기 때는 내 맘대로요. 엄마 아빠 맘대로 말도 내 맘대로. 지금 저도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하는 거지만요. 웬만하면 안 부딪히려고 그래요. 부딪혀봐야 뭐 이길 수도 없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거든. 그러니까 웬만하면 들어줍니다. 웬만하면. 지 엄마가 쫑알쫑알해도 내가 뒤에 틀어줘 이렇게 하라 그래. 그냥 뭐 어디 간다 가라 그래. 이렇게 돈은 내가 줄게 이렇게.
근데 평등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 저 평등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공법은 명령관계인데 이렇게 보면요 가운데가 있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사회법이라 해요. 얘도 아닌 거 사회법. 이 사회법이죠. 사회법은 약자 보호법, 약자 보호를 위한 것이 사회법이다. 약자 보호. 자, 이거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사회법은요 공법, 사법의 가운데로서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호법, 노동법 이런 것이 사회법이라 해요. 얘는 누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근로기준법 주 52시간제. 여러분 이제 2022년 내년이죠. 2022년 시급이 얼마죠? 시급이죠. 시급이 올랐지 이번에 얼마죠? 시급 예? 얼마? 괜찮? 아니고 8,750원 금년 있고요. 얼마죠? 그거 아무도 모르지 이게 시급은 얼마예요? 예? 9,000 얼마예요? 160원이지 20원이 나오시네. 비슷하네요, 그죠? 이게 사회법. 왜냐하면 이걸 보장해야 우리가 근로자 먹을 수 할 수 있다. 근데 시급을 올리다 보니까 또 사업하는 분은요 인건비 때문에 못하죠. 가족 경험이 많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시급 올리면 취업자는 배가 터질 정도 안 돼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시급 그 문제는 취업이 안 돼. 사업자가 안 쓰니까요. 그래서 이게 너무 올리면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돼. 이게 국가에서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10,000원 그랬다 임기 중 거기까지 가긴 가는데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시급. 내가 취업이 됐으면 좋죠. 시급 9,160원 하면요 이것저것 한 180 정도 나와요. 108 정도 뭐 이게 뭐 월차 이런 거 보면 108 정도를 받게 돼 보통. 그냥 뭐 넉넉하지 않고 둘이 합치면 360이니까 부가서 그냥 근근히 살겠죠. 우리 집사람 말 때는 최하가 뭐 300 든다 하니까. 그러면 시급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하면 왜 그렇습니까? 사업자가 근로자를 착취하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 이게 취업이 안 되니까 5,000원 줄게 와라 그렇게 가잖아요. 그럼 근로자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예 법으로 딱 정해놨어요. 이상 줘라. 문제는 이상 주면 좋지만 사업이 안 되면 못 줘죠. 중간에 잘라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양날의 칼이다 이거요.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사회법이죠. 왜?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질한다 그런 말 들어봤죠? 이거 봐. 갑을거네요. 이거 뭐냐면 여기 이제 사용자 사장님이고요. 피용자 점원을 피용자라고 해요. 여기 임대인이고 임차인 이거 있죠?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용자와 점원 이게 점원을 피용자로 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누가 우월하죠? 얘가 우월하기 때문에 이놈이 맨날 큰 소리 치고 그걸 갑질한단 말이 나가셨나요? 갑질한다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 갑이 우월한 자예요. 을이 약자고. 그래서 갑질 막기 위해서 이런 법이 생긴 거죠. 주택임대차보호법, 근로기준법이 생긴 거라니까요. 이게 사회법입니다. 아셨나요? 갑질한다. 이 갑질이 이런 뜻이요. 계약서 쓸 때 임대인을 갑을 한다, 임차인을 을로 한다죠. 사장님을 갑을 한다, 점을 을로 한다. 그래서 계속 이쪽에 유리하도록 하고 인이 불리하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근로기준 이런 게 생겼다는 거 아셨나요? 그래서 원래 근로기준법은 평등한 이지만 그러나 근로자가 너무 이쪽에 기울기 때문에 사장님과 사원과의 관계는 평등한 게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노조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대등해지려고. 그래서 이런 것을 사회법이 하고 사회법은 공법, 사법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제 민법 기본이고요. 1시간 동안은 지금부터 이제 총칙의 교과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좀 보고. 오늘 배운 내용 쉽죠? 이 문제를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풀어보려. 한 20문제 낼 테니까. 하여간 오늘 수업 들은 분은 무조건 다음 주 오시면 여기 저 원장님이 해놨어요. 원장님 이제 뽑아놓으면요. 잘 그냥 오자마자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면 오늘 공부하신 분요. 제 수업 들은 분은 20개 중에 보통 15개 맞출 수 있고요. 그 정도면 성공합니다. 다 맞는 분도 있어요. 15개 맞추고 그럼 15개면 75잖아. 제가 20문제 낼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OX도 있고 괄호넣기 고르기 짤막짤막하게 낼 테니까 오늘 배운 내용 다 낼 거거든요. 꼭 보셨다가 한번 보시면 그럼 재미가 있습니다. 아시죠? 한 번 빠지면 진도 못 따라와. 아셨나요? 빠지면 반드시 동영상을 통해서 보충하셔야 돼요. 동영상 합쳐 듣지 마시고 언제든 다 부득이해서죠. 올 수 없다가 있어요. 올 수 없다. 무슨 일이 있다. 그런 때는 할 수 없이 되죠. 가급적 동영상도 실시간 우리 실시간 하거든. 집에서 실시간 들으시고 아니면 녹화 강의를 반드시 그 주가 지나기 전에 들어야 돼요. 한 번 밀리면 못 쳤죠. 아시나요? 진도가 하루에 70페이지 막 나간다고. 지금 안 그렇지만 그러니까 쭉쭉 나가기 때문에 지쳐. 그런데 진도대로 나가기만 하면요 다 붙습니다. 아셨나요? 꼭 붙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수업을 따로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게 강해요. 지금까지 이해한 거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죠? 재밌지?
야, 너나 재밌지 재미없다 재밌지 이런 거요. 이 배운 거 얼마나 많아 지금. 재밌습니다. 자, 좀 쉬다가 아주 특이한 거 많습니다.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이런 것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자, 좀 쉬다가 총칙을 교재를 보겠습니다.